안녕하세요. 국어작품 요약소 지연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진형민 소설가의 먼키 스패너입니다. 서술자는 15살쯤 되는 여자아이이고 이름은 한경이에요. 8살의 여동생 하나가 있고요. 이제부터 1인칭 주인공 시점답게 한경이의 입장에서 작품 요약을 해드릴게요. 엄마가 일주일간 집을 비우게 됩니다. 한경이는 하나도 챙기면서 본인의 끼니도 챙겨야 하는데요. 급한 일이 있을 때 쓰라며 엄마가 주고 간 10만 원이 있어 든든합니다. 사고 싶었던 것들을 생각하는데 하나가 마음에 걸려요. 엄마가 하나가 가장 좋아하는 밑반찬들로 냉장고를 꽉꽉 채워두었어도요. 그때 하나가 화장실을 쓰는 소리가 들려요. 좀 더럽지만 문을 닫으라고 할 수 없어요. 그저께 화장실 전등불이 나갔거든요. 엄마가 없는 줄 알고 그날 밤에 바로 그렇게 됐지 뭐예요? 사실 나도 그렇게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때 하나가 나를 불러 화장실로 가봤어요. 세면대에 물이 안 내려간대요. 마개를 열어야지. 물속에 손을 담가 마개를 찾아봤는데 마개가 눌려 있는데도 물이 안 내려가요. 화장실은 불도 안 들어오는데 물도 안 내려가는 세면대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러고 보니 어제 오늘 세면대에서 하나와 제가 머리를 감았어요. 둘 다 머리가 긴 편이라 막혔나 봐요. 밥을 한 공기 다 먹었는데도 적당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밥을 한 그릇 더 먹어봤어요. 학교를 마치고는 철물점에 들렀어요. 만년철물점의 할머니는 하나 어린이집 친구인 경빈이의 할머니 가게예요. 경빈이는 한동안 할머니랑 살다가 학교 들어가면서 다시 엄마 집으로 갔대요. 그래서인지 할머니는 하나를 볼 때마다 손자가 생각나는지 사탕도 주고 요구르트도 줘요. 아무튼 막힌 세면대를 물어보는데 길 건너 막힌 곳 뚫어주는 곳에 물어보라고 하셔요. 엄마가 준 돈을 좀 쓰더라도 세면대를 뚫어야지. 대충 얼마쯤 하는지 물어보니 글쎄 할머니가 한성설비 사장님은 기술자라서 어디든 방문할 때마다 기본 출장비가 5만 원이래요. 내지도 않은 돈이지만 출장비에 수리비까지 하면 얼마야? 인상을 쓰니 할머니께서 저를 나무라셔요. 그 정도 값도 안 내고 사람을 부르냐고요. 할머니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끄덕일 수도 없어요. 전 재산의 절반을 털어 세면대를 뚫을 수는 없으니까요. 인사하고 나오려니 할머니께서 관리사무소에 가보래요. 혹시 모른다고요? 저희 집에 뭐가 고장나서 왔다고 관리사무소 아저씨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관리 아저씨가 몇 동, 몇 호냐고 물어보시니 갑자기 엄마의 당부가 떠올라요. 집에 오면 보조 걸쇠까지 다 잠그고 누가 와서 벨을 눌러도 가만히 있고 어디 가서 집에 엄마 없다는 말 절대 하지 말라고요. 아저씨가 다시 물으셔서 저는 엄마가 밖에 있으니 엄마랑 같이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길을 빙빙 돌아 집으로 왔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있는데 외숙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하나 데리고 와서 저녁을 먹으라고요. 버스 2정거장 거리를 걸어서 갔어요. 버스 카드에 남은 돈이 간당간당한데 충전하긴 아깝고 거리도 별로 멀지 않아서요. 그렇게 외숙모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배가 잔뜩 부른 외숙모가 일어설 때마다 힘겹게 일어서시는 모습을 보니 밥 차려 먹기 귀찮아 온 게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외숙모가 집에 별일 없는지 물어요. 하나는 화장실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제가 하나를 보며 슬쩍 고개를 내저었어요. 우리도 엄마 없이 지내고 있지만 외숙모도 광주까지 일을 하러 가신 외삼촌 없이 혼자 버티는 중이시니까요. 저는 뱃속 아가인 소풍이에게도 인사를 하고 외숙모 집을 나왔어요. 집에 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차비를 아꼈으니 과자 한 봉지씩을 사 먹으려고요. 엄마가 주고 간 돈이 그대로 있거든요. 토요일 아침이라 공원길이 한산했어요. 하나와 자전거를 타며 가는데 사장님이 아른채를 하셔요. 저희 자전거를 다 여기서 샀거든요. 전 사실 여기 일부러 왔어요. 어젯밤의 일이에요. 양치질을 하는데
여전히 세면대 물이 거의 달라지지 않아요. 걱정하는 하나를 보니 나도 모르게 내일 언니가 고칠 거야 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연필깎이도 고쳐본 적이 있거든요. 한번 해보지 뭐. 이불 속에서 막힌 세면대 뚫는 법 동영상을 20개쯤 봤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도구 이름을 알려줬어요. 멍키 스패너요. 저는 그걸 어디서 봤는지 기억해낸 거고요. 그렇게 오늘 자전거 가게로 오게 된 거랍니다. 자전거 가게 사장님은 이유를 꼬치꼬치 묻더니 바로 가져오라고 몇 번이나 말하셔요. 알겠다고 대답하고 가려는데 사장님이 우리 자전거 체인에 기름을 조금씩 발라주셨어요. 집에 도착한 저희는 세면대 아래에 앉았어요. 작업 순서는 다 외웠어요. 배수관 양쪽에 너트를 풀었더니 배수관의 구부러진 부분이 통째로 떨어져 나와요. 그리고 그 끝에 검고 축축한 덩어리가 늘어져 있어요. 역시 저희 머리카락이에요. 냄새도 지독해요. 하나에게 나가 있으라고 했더니 코딱지만한 게 그래도 의리는 있는지 손가락으로 코를 꽉 쥔 채 고개를 도리도리해요. 핸드폰 플래시를 하나에게 쥐어주고 철사 옷걸이를 꼬챙이처럼 만들어 배수관 안으로 밀어넣었어요. 물때가 잔뜩 낀 머리카락 뭉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이제 위쪽을 살펴봤어요. 마개를 돌려 빼내니 또 머리카락들이 잔뜩 걸려 있어요. 이번엔 하나 머리에 실핀을 하나 빼달라고 해서 머리카락들을 걷어냈어요. 속이 시원해요. 과정을 되짚어 확인해봐요. 세면대에 잠깐 차오르던 물이 마개 틈새로 싹 빠져나갔어요. 별것도 아니네. 자전거 가게에 멍키 스패너를 돌려주고 철물점에 들렀어요. 할머니에게 화장실 전구를 달라고 했어요. 내친 김에 나머지 문제도 해결하려고요. 할머니는 하나와 저에게 요구르트를 하나씩 주셨어요. 할머니에게 전구 가는 법을 물어요. 할머니가 전구를 꺼내 자세히 보여주며 알려주셨어요. 스위치 먼저 끄고 장갑도 꼭 끼라고 당부도 하시고요. 화장실 불도 고쳤으니 오랜만에 하나 목욕을 시켰어요. 엄마가 있을 때에도 토요일 저녁밥은 특별하게 차려 먹었는데 오늘은 세면대도 고치고 화장실 전구도 갈았으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모조리 다 꺼냈어요. 유리컵에 오렌지 주스도 2잔 따랐어요. 엄마는 하나에게 유리컵을 주지 말라고 했지만 오렌지 주스는 유리컵에 마셔야 더 맛있고 멋있는 데다가 하나도 이 맛과 멋을 누릴 자격이 있거든요. 건배를 하고 주스를 마셨어요. 밤엔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 없냐고요. 엄마는 월요일 밤에 12시 넘어서 집에 도착할 거라고요. 저는 엄마에게 엄마가 준 돈으로 뭐 사도 되냐고 15,000원이라고 괜찮냐고 물어요. 엄마의 허락을 받으니 멍키 스패너를 꽉 쥐었을 때의 느낌이 되살아나요. 내 손 힘이 몇 배로 커지는 느낌, 고장난 것들을 스스로 척척 고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구 사러 갔을 때는 초록색 손잡이 스패너를 만지다가 도로 걸어뒀었거든요. 지금 옆에는 하나 자는 소리가 들려요. 저희는 엄마 없는 5번째 밤을 보내는 중이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잘했어 김한경. 나는 눈을 감은 채 혼자 웃어요. 엄마가 오려면 이제 이틀 남았어요. 이렇게 이 작품은 끝납니다. 한경이는 동생 하나를 처음에는 귀찮아하지만 나중엔 동생이 대견하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철물점 주인 할머니도 만년철물점이라는 이름이 너무 드센 것 같아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조언도 듣고 전구 가는 법도 배워가면서 고마움을 느껴요.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겪을 때는 이 두려움을 용기를 내어 극복해보겠다는 한경이 같은 마음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진형민 작가의 멍키 스패너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국어작품 요약소 지연쌤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